예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는요, 헤럴드 경제가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발표한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했고요. 그 다음에 28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.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로 양강이 결집했다. 다른 후보들 홍준표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약간 떨어지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, 일단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면요.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.6%로 나타났고요. 이재명 경기지사가 28.5%,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15.9%, 이낙연 전 대표가 12.8%,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 3.2%, 추미애 전 장관 2.5%, 안철수 전 대표 1.7%, 박용진 의원 0.7%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좀 이렇게 양쪽으로 결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먼저 할게요. 네. 이게 저는 항상 다자대결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만은 한 가지 포인트는 좀 집중하거든요. 어떤 후보가 30%를 넘거나 그에 근접하면은 이거는 고정 지지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었다라고 확신은 할 수 있겠는데,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현재 경선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. 이제 이번 주 끝나면 슈퍼위크도 2차까지 끝나고, 사실 3차 슈퍼위크는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번 주말에 끝난다고 보면 되는데, 그 말씀은 이재명 기사가 이제 정리한다 이런 뜻인가요?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사실이죠. 뭐 현실을 인정해야 되니까요. 네. 그래서 이번 주가 끝나면 거의 후보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데,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결집을 하는 것 같아요. 될 후보 밀어주자라는 입장이고,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각종 논란이나 말실수의 경우에도 지지율이 공고한 편이에요. 이것은 야권에는 현재 윤석열에 비등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계속 그 고정 지지층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.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좀 여러 가지 좋은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본다면, 네네. 야권이나 여권이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저희는 사실 매번 대선을 치르지만 이제 부동층이 있으시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표층이 있으신데, 그 그렇죠. 표층을 누가 잡을 것이냐가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야권과 여권이 아까 표를 보여주신 거에 따르면, 그 야권 같은 경우는 그 특이점이 적합 후보 없음이 11.1%, 잘 모르겠다가 1.3%로 전체 12.4%입니다. 근데 여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시면 적합 후보 없음이 14.5%이고 잘 모름이 3.2%, 17.6%거든요. 네네. 이 말은 무엇이냐? 한마디로 줄이자면 야권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결집하는 네. 추세이지만, 여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지지해야 되나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특이점들이 발견된다고 저는 좀 봤고, 네. 네.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네네, 적합도, 그다음에 맞습니다.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말씀해주셨는데, 여기 보면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에서 이제 32.2%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.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24.7%,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6.3%, 추미애 전 장관 4.4%, 심상정 의원 3.2%, 김두관 의원 1.6% 이렇게 나타났는데,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합 후보 없음이 14.5%고 잘 모름이 3.1%예요.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높은 걸로 네네. 나타나요. 네네.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? 박용진 의원이 지금 누적 득표수 1%잖아요. 네네. 추미애 전 장관은 10% 좀 넘잖아요. 근데 여론조사상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을 이기거나 혹은 비등비등하는 걸로 나타나는데,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느슨한 지지층이 있는 거죠. 느슨한 지지층이 있는 거고, 박용진 후보가 경선에서 1% 남짓의 득표율을 보이는 것은 박용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고, 사실 뭐 안타깝지만은 뭐 우리 당에 관련된 대장동 이런 뭐 공방도 있고 또 다양한 논란들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박용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. 이거 대변인께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은 민주당의 선거인단이 민심과 괴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?
네,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시겠지만 이게 그 여론 조사 네. 방법이 AR일 수도 있고 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. 거기에 대한 뭐 충성도라던가 음. 방법론이나 그런 것들에 좀 작용을 미치는 거지 그게 바로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고 보기에는 약간은 네,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범보수권 한번 살펴볼게요. 범보수권은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을 다시 앞질렀어요. 오차범위 내에서. 원래 홍준표 의원이 조금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 보면은 윤 전 총장이 30.1%고요. 홍준표 의원이 28.1%,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10.1%,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.0%,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2.8%, 하태경 의원 2.3%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요.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을 앞선 이유, 결과적으로는 뭐 양측이 결집됐기 때문에라고 똑같이 봐야 될까요? 조국송이라고 하죠. 조국송이요. 네. 이게 사실 홍준표 의원이 전략은 사실 잘 짠 것 같아요. 네. 먼저 밖에 있는 산토끼 잡고 네. 안에는 집토끼 네. 매번 말씀드리는데 전략을 짰는데 집토끼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아직 산토끼에 좀 머물러 있다. 조국 소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된 이후에 꺼내도 괜찮은 아젠다거든요. 근데 그걸 너무 쉽게 꺼냈고 아직 홍준표 의원이 양자 대결, 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승리를 한 여론조사가 많지가 않아요. 뭐 네. 여론조사 공정인가 거기 빼고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될 후보 밀어주는 힘이 여기에도 좀 작용한다고 봅니다. 네. 대변인께서는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을 앞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사실 저는 앞섰다기보다는 좀 약간 비등비등하지 않나라고 좀 해석을 하는 편인데 이거 얼마 전에도 그 홍준표 후보께서 방송에 나왔을 때 좀 그 조국이나 정경심 수사가 너무 좀 과잉했던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약간 보수층, 그러니까 이념 성향상 보수 성향을 이념 성향상 좀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야권 지지자분 중에서도 보수 성향 분들은 윤석열 후보를 좀 지지를 하시는 측면 그럼 야권 중에서도 약간은 진보 성향이 이신 분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를 좀 지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참 신기한 일입니다. 근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은 경선이 당원 경선이잖아요. 당원 50%, 이제 네. 경쟁력 50%.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. 네. 누가 유리할까 했는데 네. 이번에 보궐선거 이후에 15만 명이 국민의힘에 아, 새로 입당. 28만 명이요. 총- 더 늘었어요. 아, 더 늘었어요. 28만 명. 28만 28명 명이 입당했는데 여기서 절반이 2030이에요. 그쯤 되죠. 근데 이 표가 과연 어디 갈까? 근데 뭐야, 여론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 전체 여론조사에서 20대가 홍준표를 36% 지지하고요. 네. 학생이라고 저기 응답한 분들은 46% 지지한다고 나와요. 근데 이거 무시할 수 없다고 네. 보고 있습니다. 저도 사실은 어저께 기사 하나 쓰면서 봤는데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 선출된 다음부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국민의힘으로 유입이 됐어요. 네, 이게 맞아요. 민주당으로 좀 뼈아픈 맞아요. 지점이죠. 맞아요. 근데 이 친구들의 어떤 성향 같은 걸 보면은 이번 경선에 한 표를 던지려고 입당한 사람들이에요. 무조건 던지려고 입당한 사람인데 그 전에 국민의힘 당원들 투표율이 한 40% 나오면 되게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친구들의 한 편 어떻게 보면 두 표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. 거예요. 그 따지면은. 맞아요. 그래왔기 때문에 약간 민주당도 그 디테일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표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한테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그걸 속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. 여기 이제 군소 후보들이라고 하죠. 이제 4등 누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관심인데 하태경 의원 2.3%, 황교안 전 대표가 2.0%, 원희룡 전 제주지사 1.7%, 최재형 전 감사원장 1.4%, 안상수 전 의원 0.7%인데 4등 누가 될 것 같으세요? 다른다니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. 저는 황교안. 왜냐면 최재형 후보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. 황교안 대표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 꺼내고 있잖아요. 네. 이거는 4등이라도 하자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. 네.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그래도 최재형 후보님이 좀 약간 법 쪽에서 지지하시는 측면이 약간 있고 이 처분을 좀만 더 가다듬으면 진정한 보수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법 쪽의 흐름도 약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여기 보면 다 법조인들이잖아요. 거기다 이제 현직에 있던 법조인들이 확 이렇게 이제 야당으로 가갖고 대선에 나왔는데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?
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법조계에서 종사하시다 분들 우리가 법을 잘 알고 있고 이제 법과 정치의 그 연계성, 법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법치주의에 입각한 뭐 대한민국 질서를 세우겠다는 그런 정신 하에 좀 그 출마 선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법조계 특유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 기인한 게 아닌가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?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. 더 공정한 언론, 아주경제.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. 따뜻한 미디어, 아주경제.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.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, 아주경제.